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음, 제가 이제 64, 8기 할아버지들이랑 3년 반 정도? 3년 넘게 있었죠. 근데 3년이면은 제가 트위터에 쓴 것처럼 서당계에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근데 옛날에는 군대 생활 때 3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판단을 했을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정책 같은 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론을 말씀드렸는데 각 정부의 각 부처라던가 그 국회 여야라던가 이익 단체라던가 이게 이제 협의가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저희 나라가 스스로 자력으로 정당방위를 한 역사가 없기 때문에 거의 나쁜 세력이 있으면 나쁜 세력한테 장악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땡땡을 해야 돼요. 친미. 미국이 지켜줬죠. 우리나라는 이제 거기에 동참했고, 그래서 반드시 친미를 하셔야 정의를 세울 수가 있어요. 반드시 친미하셔고, 그 다음에 오늘은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번에 원론적인 거, 도시를 발전을 시켜서 여러 거대 도시죠. 100만, 뭐, 1000만까지는, 뭐, 1000만, 그러니까 서울 도시처럼 그렇게 사실은 그런 거대 도시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 나라는 이제 서울 하나죠. 그래서 발전이 이제 꽤 됐고요. 어, 저번에 말씀드린 원론적인 거, 그렇게 해서 부동산 가격을 자연스럽게 안정화시키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진행은 됐는데 교통을 편리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전철은 당연히 버스 이런 건 당연하고 지금은 이제 어떤 시대냐면은 헬기 띄어서 여기서 뭐 끝에서 끝 사선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강남 한복판에서 김포공항까지 간다. 그러면 이제 헬기로 가는 거, 헬기 아니면은 뭐 비행기 타고 가는 거 약간 그러니까 비행기 그러니까 도심 그 항공 그 교통수단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이제 발전을 방향을 그쪽으로 했었죠. 그래서 이제 출퇴근의 시간을 짧게 해서 동선을 짧게 해서 이제 경기도권에 살아도 불편이 없게 근데 이제 대중화가 안 되니까 굉장히 교통비가 비싸겠죠. 그거 같은 경우에. 그래서 실제로는 너무나 먼 일이죠. 그다음에 이제 도심을 발전시킨다고 하면은 이제 원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도심을 발전시킨다고 하면은 음, 저는 할아버지들이 한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사를 하고서 어느 방향으로 선택을 했을지. 물론 미국 공화당 하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기업을 유치를 시키는데 음, 일 인재가 기업을 키우죠. 인재가 있으면은 사람이 모이는데 그게 지금 안 되니까 기업을 유치를 시켰죠. 많이 시켰죠. 근데 기업을 이제 유치시키려면은 법인세를 아일랜드처럼 0으로 하든가 아니면 미국처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처럼 법인세를 낮춰서 뭐 다른 나라에 갔던 본사, 대기업의 본사, 그러니까 글로벌 대기업이죠. 그러니까 그런 대기업들을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해서 이제 발전을 시키는 거죠.
이게 이제 할아버지들도 이 모델을 선택했겠죠.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방식을. 우리나라도 미국 공화당 이게 줄이어야 해요. 6.25 참전. 미국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는 방식이 지역에서 뿐만 아니고 미국 내에 지역에서 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글로벌 대기업들의 그 본사를 미국으로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 법인세를 매우 낮춰줬죠. 낮춰줬을 뿐만 아니고 물론 이제 세제 같은 것도 이제 많이 감면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줬죠. 당연히 그래야 도시가 번영을 하고 번영을 해야 사람들이 모이고 잘 살 수 있으니까요. 건설이 되고 도시가. 이 방식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쓰시고 있는데 할아버지들도 이 방식을 따라서 했죠. 당연히 선택을 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방식을 했냐면은 제가 조사한 바로는 2021년에서 2년까지 이제 주식이 이렇게 평타를 치다가 쭉 이제 아래로 급강하는 대기업 같은 경우나 중소기업이나 이제 급강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그게 이제 시기마다 다르고 몇 군데는 또 같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과징금을 많이 때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주가가 그 평타 치던 예를 들어서 뭐 주가가 뭐 3만 원이었다. 그리고 그 3분의 1 만원으로 쭉 끌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또는 2분의 1 그러니까 15,000원까지 쭉 내려오더라고요. 내려온 다음에 그 내려온 거에서 다시 3만 원에서 2만 원이 2만 원 미만으로 아니면은 또 어떤 주가 같은 거 보면은 3만 원짜리가 5천 원까지 쭉 끌어내려진 다음에 만 원으로 회귀하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됐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는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3만 원짜리가 이제 만 원이라던가 이따가 15,000원 정도 했었죠. 그래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략을 이제 내수 불황이라던가 이게 침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수출 쪽으로 이제 많이 구조적으로 돌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기업을 힘들게 만드는 법들을 또 만들어 가지고 노란봉투법이라던가 최고 임금이죠 지금. 최고 임금을 하는 거는 이제 둘째고 노란봉투법을 만들어서 그거를 아예 사라져야 할 법을 태어나서는 안 되는 그 법을 만들고서 벌써 8분 9분 되는데 그런 노란봉투법이라는 거를 태어나지 말아야 하는 그 노란봉투법 법을 만들고서 그걸로 뭐 수정을 한다는 등 해봤자 뭐가 되죠? 독에다가 물을 많이 희석을 시켜가지고 해도 독이죠, 그냥 먹으면. 근데 조금만 희석시키면서 이제 얘네들이 권력을 나누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제 권력 탐욕적이거든요. 그게 본인들의 함정이 되고 덫이 되죠. 죽는 구덩이가 되는 거죠. 정치라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처럼 다른 사람한테 이득을 줘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은 워낙 일을 못하니까 말하면 입 아프고 응? 근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에 가보면 음, 많이 위축이 음, 일반 시민들이 많이 위축이 돼 있어요.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길 열어주는 것밖에 없지, 만약에 정권이 붕괴됐을 경우.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워낙 어렸을 때 그 648기 다니면서 한 총련 한 가운데 있어가지고 사상범들이랑 같이 좀 그때 접촉을 해 와가지고, 저도 이제 648기에게 30분에게 사상 검증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뛰어나다는 평가를 인정을 받았어요. 많이 뛰어나다는. 특출나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 이제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민주노총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아요. 본체를 아니까. 그 몇 명은 이제 저를 알죠. 위원장이라든가 간부라던가. 그래서 그런데 음, 이 노란복지법이 이제 다 민주노총 집단주의 전체주의죠. 거기인데 이제 일반 시민이죠. 네, 거기서 이제 일반 시민 같은 경우에는 왕따를 시키고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찾을 수가 없죠. 어쨌든 그런 민주노총을 다시 이제 원래 얘기로 돌아가서 민주노총인 줄 알고 경찰이 깜짝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에 갔죠, 이제. 근데 그러고 그게 이제 권력이 이제 완전히 이제, 사실은 서로 정치를 하려면 서로 윈윈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권력자들은 자기가 권력을 오래 유지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려면은 속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속일 수 없는 부분인데, 위로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권력층에 아주, 예를 들어 갖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실력을 못 숨긴 업적이라던가 그 특출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못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하셔야죠. 그래서 그리고 국힘당에 갔을 때는 아까 며칠 전에 또 말씀드린 대로 12분이 넘어가서 이제 끄는데 다리 꼬고 앉아 있더라고요. 권력이란 게 이제 그렇게 됐는데, 끊을게요 일단.